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의 논술 담당, 특히 이제 의약학 논술 담당 연구소장 유홍손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의약학 물리학 논술 경희대학교 대비, 그러니까 2025학년도 경희대 의대를 지망하시는 수험생들이 이제 우리가 과학 논술에서 보통 과학 논술은 이제 생물학, 생명공학, 화학, 물리학 등 선택하는데, 물론 생명공학이 좀 많죠. 근데 의외에 또 물리학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제 물리학을 하고, 또 물리 문제가 생명공학이나 다른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는 뭐 낮은 편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어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내용도 많고요. 물리학 하면 계산만 한다, 아니에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제를 전기에 나가서 결론을 잘 내리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자, 2025학년도 이제 만점을 위해서 작년도 2023년 기출문제, 1번은 수학이니까 2에 1번 물리학 문제로 준비를 해볼게요. 그래서 미래 세대의 미래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희대 의학과 과학 논술은 논술 성적 100%입니다. 그러니까 내실 필요 없고, 하지만 수능 최저가 굉장히 빡빡하다는 거. 그리고 시험은 11월 16일 날, 2024년 11월 16일 날 수능 끝나고 다다음 날 보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준비할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이미 준비하신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있고, 또 이번 이제 방학 특강, 또 방학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그런 의학계 과학논술 최정예 대치동 본원 서초방배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치동 의과대학 최정예 의학학 물리학 논술, 자, 경희대 과학논술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잠깐 보면은 이제 올 패스 고3 재수생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치동 본원 서초방배원 있고, 그리고 가장 논술다운 논술 합격의 매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논술 성적 100%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가죠. 물론 이제 생명공학하고 화할 때 설명드렸지만, 의과대학 의학과, 자, 논술 100% 15명, 한의학과 자연계 16명, 이제 이분들은 이제 언어 논술을 보고요. 그 다음에 치의학과 11명, 상당히 법적 약학과, 한의학과.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논술로 갈 수 있고, 논술 100%입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세계 영역 합이 4, 그러니까 모두 1등급 맞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한국사 5등급 이내. 자, 그러면 단계별 개강에서 이제 논술 합격 매직 11월 16일 데뷔하는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 보겠죠. 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 논술 우수사에서 여기 선생님들 쭉 이광수 선생님부터 여기까지 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설과정, 자연기술 논술도 있고, 인문사회계열 논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한양대부터 쭉 해서 병행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작년도 토탈 어워드, 자, 트로드 글로벌 에미넌스 이렇게 나와 있죠. 경희대 이과대학 2의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는 이제 물리학 1, 2인데요. 물리 1 문제가 주로 1번에 나오고, 물리 2 문제가 2번에 나온다, 이렇게 보통 보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물리 2를 준비하셔야 답을 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물리학 2에서 전기력, 전기장, 전기력선, 자, 전자기학에서 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리 1뿐만 아니고 물리 2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40점 문제입니다. 전하 주위에 다른 전하를 놓으면 전기력을 받는다. 그래서 전하는 그 주변을 전기장을 형성하게끔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전기장은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크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이는 전하가 주위 공간에 전기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자,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죠. 그래서 전기장 속의 한 지점의 단위 양자, 보통 포인트 차지 또는 점 전하라고 그러는데요. 플러스 1쿨롱을 놓았을 때 이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전기장은 크기와 방향을 받는 벡터량이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해서 여기 지금 플러스 1쿨롱이 있다. 그러면 얘가 일단 플러스 1쿨롱을 또 놔봐요. 그럼 얘가 어떻게 서로 청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전기력성이 작용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는 전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동그랗게 등전이면을 이루는 그런 과정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고, 이 전기장의 세기는 전기력, 자, Q, 1쿨롱당 받는 힘인데, 이때 여기를 대문자 Q라 그러고 이걸 소문자 Q라 그러면 이때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자, 전기력 상수, 이건 물리 어디에 나온 내용이죠? 네.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된다. 그래서 요걸 Q로 나누니까 이거 나눠져서 2는 K에 R 스퀘어 Q, 이런 식으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전기장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물리 2를 전혀 안 하신 분들은 답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기장은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크기를, 방향을 표시한 것이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점전화 플러스 Q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 전기장의 세기는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물리원 수능 내에서도 뭐 두 전하 사이에서 전기장이 0이 되는 부분, 뭐 이런 찾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A 전하는 뭔지 모르지만 B 전하가 플러스 전하인데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해서 합성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전기장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제 2.1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하나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라고 그랬어요. 예. 자, 상어의 머리에는 전기장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이 다수 있다. 상어뿐만 아니고 동물들에게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감지하는, 요즘 말하면 그런 센서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도 그런 센서가 옛날에는 있었다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지능이 발달하면서 퇴화됐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길치라 해서 이 잘 못 찾는 사람이 있죠.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연어가 돌아오는, 회귀하는 거, 비둘기가 날아가는 거,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센서가 있는 건데요. 특히 상어의 머리에는 전기장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이 다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어는 이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먹잇감을 만든 전기장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먹잇감의 위치를 찾아낸다. 상어가 전기장을 이용해 사냥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순한 상황에 관해서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상어는 100m를 몇 초 만에 헤엄을 치는데요. 상어의 눈이 그렇게 발달하도는 아니지만 초감각 센서가 있고 또 상당히 강력한 간을 갖고 있죠. 그래서 피로 회복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상어는 거의 잠을 안 잔다는 말도 있지만 아무튼 상어는 머리에 전기장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무의 전하를 갖는 한 상자, 한 개의 양전하. 자, 양전하 플러스 1kg죠. 정해진 직선 위에 어딘가 놓여 있어요. 자, 전기장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전기장 검출기를 이용하여 상어의 머리라고 생각합시다. 한 양전하의 위치를 찾고자 한다 그랬어요. 양전하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전기장의 검출기 최소 개수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을 하시오. 자, 우리가 이제 뭐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 로케이션을 찾는 방법, 이런 거 뭐 원 3개를 거서 접선 3개를 하면 찾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찾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또한 최소 전기장 개수를 검출하는 배치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단 각 전기장의 검출기는 다른 위치에 있고 양전하 모두 전기장 검출기는 같은 평면 위에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상어가 나라 생각하고 저기 있는 어떤 물고기들을 쫓아가는데 이게 전기장 센서로 쫓아간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채점 기준. 전기장 검출기가 2개일 때 측정 조건을 만족하는 양전하의 위치가 2개. 그렇죠? 검출기가 2개면 양전하 당연히 2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기 2개의 양전하 위치 중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 전기장 검출기가 1개 더 필요하다. 자, 1개 더 필요하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위치를 찾을 땐 두 원 갖고 접선을 보면 위치 못 찾죠. 한 원이 더 있어야 접선 3개가 만나는 포인트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로케이션이 되는데요. 자,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되고, 또 필요한 전기장 검출 개수를 최소 개수 3점. 그다음에 전기장 검출기 배치 방법을 올바로 평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배치하는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뭐 답안이 잘 나와 있지만 이 답을 100% 맞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한번 다시 한번 비슷하게 혼자 써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그냥 보죠. 그림 1과 같이 전기장 검출기 AB를 2개의 양전하에 놓인 정해진 직선 위에 놓았을 때 첫 번째 전기장 검출기 A와 두 번째 전기장 검출기 B가 측정한 전기장의 세기를 E1, E2 그랬죠. 아까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E1과 E2가 1대1이 아니라면 양전하가 놓일 수 있는 위치는 두 전기장 검출한 점 X 전기장 바깥에 있는 점 Y, 즉 2개가 가능하다고 있죠. 따라서 세 번째 전기장 검출기를 점 X와 Y 가운데를 제외한 다른 위치에 놓는다면 점 X, Y 중 양전하가 실제로 놓인 위치를 관찰할 수 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3개의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쭉 적선에 놓을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직선 바깥에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양전하의 위치를 결정하는 필요한 전기장 검출 개수가 3개다. 아까 얘기했죠. 자, 이 경우 원주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 하나를 결정해서 세 번째 전기장 검출기를 두 점부터 같은 거에 넣어서 안 돼. 자, 쉽게 생각해서 여기 양전하가 하나 있어요. 여기다 플러스 Q1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Q2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장 검출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걸로 가. 그럼 2개만 있으면요, 이 위치가, 자, 여기밖에 위치를 못 찾죠. 근데 1개가 더 여기 있다 생각하면은 여기 접선, 여기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소리를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법에도 풀이 논리 과정이 정당하다면 정답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뭘 해요? 글을 논리적으로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는 그거를 세 점을 포인트해서 쓰는 방법. 그거를 글로 잘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림 보세요. 여기 전기장 하나 있고 검출기 하나 있고, 그죠? 그래서 양전하고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말로 해도 되지만 아무튼 여기 하나,
여보 하나 이렇게 해서 답을 하시면 된다. 됐죠? 그래서 양전하 검출을 하는 거. 그러니까 상어가 먹이를 찾을 때 전기장 검출을 한다는 그런 내용. 그죠?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무의 전하를 갖는 한 개의 양전하가 평면 위에 어딘가에 놓여 있다. 자, 양전하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장 검출기 최소 개수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을 하시죠. 똑같은 답이 되겠죠? 비슷하게. 또한 최소 개수의 전기장 검출기를 배치한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요. 자, 뭐 다른 위치에 있고 양전하 모든 전기장 검출기 같은 평면 위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까랑 비슷한데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래서 양전 사이의 거리를 검출기 측정한 전기장의 세 개의 관계를 이용하여 아까 얘기한 전기장의 공식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요. 최소 개수, 전기장 검출기 방법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서 또다시 자 보시면 양전하의 전해량이 이제 아까 Q0라고 그러고 전기장 검출기가 측정한 전기장의 세기가 2원이면 이때 반지름 계산하는 거 있죠. 여기서 전기장은 뭐가 같다. 자, 그러니까 F는 예를 들어서 Q02다. 그렇죠.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F에 관해서는 뭐 알다시피 F는 K의 R 제곱분의 뭐 Q0에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R을 계산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원주상에 있으니까 전하량 Q제를 모르기 때문에 한 개의 전기장 검출기를 이용해서는 양전하의 위치를 찾을 수 없다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전기장 검출기와 두 번째 전기장 검출기를 평면 내에 이무의 위치에 두었을 때 두 개의 전기장 검출기가 측정한 전기장 세기로부터 양전하가 한 원주 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무의 위치에 놓인 세 번째 전기장 검출기, 그거를 전기장 측정하면 세 번째 전기장 검출기와 원래의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그림 있죠? 거기에 검출기를 측정한 세기를 이용해서 다른 원주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양전하를 놓였다 그랬는데, 자, 이 문제를 조금 비슷하다 말하면 좀 화낼 것 같은 대학이 있지만,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이제 면접 문제에서 아주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2020학년도. 그래서 그때 전하량 3개를 놓고 측정하는 방법 이런 건데, 그거 여러분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실제로 노임 위치 결정에서 네 번째 전기장 검출기가 또 필요하다는 거, 그래갖고 원주가 만나는 거, 그래서 쭉 설명하면은요. 다시 한번 그림 다시 보세요. 자, 그림 보면 조금 약간 그래도 똑같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접선이 있고 또 네 번째 전기장 검출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답을 하셔서 자, 그 네 번째 전기장 검출기를 두 점부터 같은 거리에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림같이 두 만나는 점,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해서 답을 하시면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2024학년도 물리 2의 1번 두 문제. 자, 계산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계산에 대한 뭐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전기장 세기와 거리와의 관계, 검출할 때 원을 이용한다는 거, 접선의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리는 어느 정도 수학적으로 써서 글을 풀어나가고 전개를 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정답을 반드시 그러니까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